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드디어 계곡이 피바다가 된 날. 홍길동 작전 6일째 7월 14일이다. 긴 밤이 지나가고 밀림의 아침이 돌아왔다. 아침 일찍 최인함 소대장은 중대장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 즉시 분대장들을 불러 오늘의 작전 지시를 내렸다. 수색 작전을 철저하게 하고 천병들은 임무 수행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오늘부터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놈들이 살만한 지역이니 들키지 않도록 완벽한 기도 비닉 유지 등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또 지도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물도 흘러가고 우리가 예상했던 월맹군 주력 부대들이 거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 개인 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은밀히 접근하면서 지역을 수색하라고 했다. 분대장이 우리 소대는 바로 밑에 있는 계곡을 내려가면서 수색 작전을 해야 된다고 대원들에게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해 주었다. 이날 최 소대장은 다른 날보다 20분 당겨 6시 40분에 일찍 아침 식사를 하게 했다. 후에 알고 보니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이날 아침에 그 전날 밤의 꿈이 이상하여 내 개인용 야간 조명탄을 분해해 그 속에 들어있는 끈을 잘랐다. 이를 본 전우들은 아니 비성용 조명탄을 왜 그렇게 하냐? 하며 놀랐다. 이에 나는 어젯밤 꿈에 적을 생포했는데 적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없어 당황했어 하고 꿈꾼 것을 말했다. 전우들은 내 말을 듣고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단단히 준비해야겠다고 하더니 감정구 병장은 군화끈을 꼭꼭 졸라맸다. 대적들을 만나기 전이나 어떤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나를 수호하는 전능자가 나에게 항상 영몽을 주어 나로 예비케 하였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바람이 분 것도 하나의 징조임을 새벽에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전우들에게 심각하게 예고해 주었다. 평소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대원들은 내 말을 듣고 오늘은 아무래도 한바탕 벌어질 것만 같다고 단단히 준비하며 긴장하는 모습들이었다. 적과 작전이 붙으면 죽음을 생각지 않을 수 없기에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 누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두 안 죽고 싶지만 큰 작전이 붙으면 희생될 확률이 높다. 또한 전우들은 작전 나오기 전에 내무반을 쳐다보며 자기 침대를 쳐다본다. 이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에 나와 전우들을 위해 기도했다. 수색작전 행군은 1분대에 이어 2분대, 3분대, 화기분대 순으로 능선에서 계곡을 향해 일렬 종대로 서서 숨을 죽이며 잠나무 우거진 밀림 지역을 헤쳐 내려가고 있었다. 1분대가 간격을 맞추어 내려가고 나는 2분대라 바로 그 뒤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출발한 지 5분도 채 안 되어 앞서가던 1분대 지역에서 아군의 총소리가 따다당 연발로 계속 났다. 곧바로 전달이 왔다. 저기 많이 나타났다. 앞으로 전진! 빨리빨리 내려와! 숨이 넘어갈 듯 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정말 급한 상황인가 보다 하고 우리 2분대는 정골의 잡초를 헤치며 숨 가쁘게 1분대 쪽으로 갔다. 1분대와 합류하여 적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다. 최인함 소대장은 표범 같은 동작으로 재빨리 뛰어내려와 큰 바위에 올라 작전 지휘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 지역은 시골 집채만한 돌들로 뒤덮여 있었다. 1, 2, 3분대는 계속 교전하고 화기분대는 능선을 차단하고 도망가는 적을 섬멸하며 엄호 사격을 계속했다. 마구 터지는 수류탄과 집중 사격으로 인한 그 화염 연기에 가려 소대원들이 서로 잘 보이지 않았다. 안개가 꽉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 위험한 순간이었다. 완벽한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월맹군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기습을 받으니 굴 통로를 이용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당황하여 아군이 있는 바위 위로 막 뛰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아군들은 적들을 번개같이 떠밀어 바위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사격을 했다. 사격을 해도 그 실탄이 바위를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쏘는 자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 아군에게 당한 월맹군들이 당황하여 미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3분 대장 김기훈 하사는 병사들 몇 명과 직접 굴 속으로 들어가 도망가는 적을 추격했다. 굴이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베트공 한 명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졌다. 참 이상하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어디로 간 거야? 구시렁거리며 병사들과 구석구석 긴장하여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적은 감쪽같이 1m쯤 파인 굴 천장에 박쥐처럼 매달려 엉덩이만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3분 대장 김하사는 처음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당황만 하다가 결국 정밀하게 수색하여 굴 천장에 매달린 적의 엉덩이를 보고 플래시를 비추며 2단 옆차기를 하여 적을 천장에서 떨어뜨렸다. 떨어진 베트공은 엉덩이가 아픈지 엄살을 떨며 나 죽는다 하더니만 기분 나쁘다는 듯이 육박전으로 아군에게 덤벼들어 할 수 없이 그를 사살시켰다고 했다. 이에 1분대, 2분대, 3분대 병력의 반 이상은 바위가 이리저리 얽혀 천년 동굴이 이루어진 곳에 들어가 대항하는 적들과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게 긴 시간을 교전했다. 그리고 화기분대는 뛰쳐나가는 적들을 집중 사격하는 임무를 맡다가 적이 어느 정도 약화되자 3개 분대와 같이 합류하여 동굴 속에 아직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소탕하느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우리는 계속 사격을 하면서 그 큰 바위가 있는 쪽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2분대 AR 사수 박정배 전우의 사격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그 무거운 실탄을 메고 다니더니 잘됐다 하고 속 시원하게 싸대는 것 같다.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위팀으로 적들이 왔다 갔다 벅신벅신하여 수류탄을 던지며 사격을 퍼부었다. 그 바위 밑에는 적들이 아직도 우글우글했다. 총을 맞고도 살려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냥꾼의 설맞은 노루처럼 마구 바위 위로 뛰어올라 도망가는 적들을 용감한 전우들은 발로 차고 후려쳐 바위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게 했다. 우리는 지금 적의 속을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최인함 소대장은 바위 위에 서서 본인도 사격을 해가며 용감하게 작전 지휘를 했다. 수류탄을 수십 개나 까 던지고 빗발치게 총을 쏘아대니 그 내뿜는 화염으로 주위가 뒤덮여 아군끼리도 잘 보이지 않았다. 총을 옆으로 쏘면 아군이 맞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 바위 아래 숨어있는 적을 쏘다보니 총알이 바위에 맞고 다시 튕겨나와 적이 쏘는 총알처럼 피웅피웅 무섭게 빗발쳤다. 적과 아군이 뒤섞여 버렸다. 이때 작전 지휘를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아군의 총에 아군들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대장은 각 분대 사격 방향을 철저히 지휘했다. 적은 바위 밑에 있었고 아군은 바위 위를 덮치고 있었다. 일부 소대원들은 적을 잡느라고 바위 밑으로 쫓아 들어가 작전하기에 아주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바위와 바위의 틈 사이로 5m 아래를 내려다보니 적들은 우왕좌왕하며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본 전우들은 총알을 마구 퍼붓고 수류탄을 마구 까 던졌다. 꽝! 산이 쩌렁쩌렁하고 팥변 소리에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고막이 먹먹했다. 화염 연기가 바위 밑에서 치솟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바위 위에는 아군들의 총소리가 요란했다. 적들도 극적으로 대항하며 우리를 향해서 기관총을 마구 쏘아댔다. 바위 밑으로 뻥 뚫린 곳으로 월맹군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마구 쏘았다. 하지만 우리는 바위 중앙에 엎드려 있었고 베트공들은 바위 밑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무리 총을 쏴도 맞지 않았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우리는 수류탄을 마구 까 집어던졌다. 꽝! 큰 바위가 들썩들썩할 정도의 진동이 몸에 느껴졌다. 총발이 안 맞는 이런 때에 사용하라고 수류탄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왕좌왕하는 소리는 비명소리로 변해버렸다. 으악!
비명소리는 어느 민족이고 통역이 필요 없었다. 소대장은 이 소리를 듣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적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몸을 숨겨! 당황하며 숨가쁜 소리를 질렀다. 병사들은 아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적 돼지는 소리입니다. 했다. 최인함 소대장은 이 혼란한 상황에 침착하고 탁월한 지휘력으로 용감하게 지휘했다. 평소에 순진하던 사람도 싸움을 하면 담대해진다고 하더니만 평소에 볼 수 없는 소대장의 용감한 모습을 불꽃 튕기는 작전 속에서 볼 수가 있었다. 나는 최저 사정거리 18m 이상 비행하여야 터지는 유탄 발사기 총을 소지하였기에 쏘지도 못하고 이 교전 상황을 소대장 바로 앞에서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아군 총에 맞아 죽을 상황이라 몸을 은폐하려고 큰 바위 쪽으로 자리를 빨리 옮겼다. 천년 동굴에 있어 몸을 반쯤 웅그리고 바싹 긴장하여 바깥쪽과 굴 안쪽을 경계하고 있었다. 굴 안쪽에서는 적이 나올 것만 같았다. 바깥쪽에서는 아군이 나를 적으로 착각하고 총을 쏘든지 수류탄을 까 던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총소리와 수류탄 터지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우리 소대원들의 목소리가 연속 들리고 있었다. 수류탄 던진다! 엎드려! 저기 바위 밑에 기어간다! 어떤 바위? 네 바위! 전우가 밟고 있는 바위 밑으로 기어가는 적을 보고 당황해서 말하는 소리였다. 확인본대! 적들이 그쪽으로 도망친다! 집중 사격하라! 이때는 소대장보다도 적을 본 사람이 사격 지휘를 하고 있었다. 각각 그때그때 상황에 부딪히는 대로 신속히 판단하고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며 초전 박살을 내는 판국이었다. 아군이 바위 밑에 있으니 수류탄 던지지 말아라! 전우들의 목소리였다. 소대장님, 지금 베트공이 총을 가지고 바위 밑에서 소대장님이 서 있는 바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숨이 넘어갈 듯 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소대장은 화염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여 모르고 있었다. 소대장 전령은 태권도 3단 실력자로 이를 보고 즉시 적의 맞박을 걷어차 큰 바위로 떨어뜨려 통쾌하게 한 방에 날려버렸다. 이와 같이 적과 아군이 뒤섞여 서로 먼저 보는 자가 쏘고 먼저 보는 자가 총으로 후려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 같은 상황은 내가 있는 곳 15m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아군의 갑작스러운 총 공격에 적군은 오합지졸이 되었다. 적들도 처음에는 대항하며 기관총을 마구 쏘더니만 자기들이 포위당한 것을 알자 마치 포위당한 산짐승들처럼 출구만 있으면 미친놈들같이 죽기 살기로 뛰어 도망갔다. 한 명이 도망가면 아군이 집중사격을 가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대 일부 병력은 적이 작은 능선을 넘어 도망가자 추격하여 집중사격했으나 정글 숲이라 일부만 소탕하고 일부는 도망쳐버렸다.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